여러분, 대박 사건. 지금 일본에서 진짜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한류에 매료된 소녀들과 혐한 우익 세력들끼리 맞붙어서 니네 왜 한국 좋아하모니까 따지고 있고, 소녀들은 내가 한국 좋다는데 네가 뭔 참견이모니까 서로 실갱이하는 웃긴 시츄에이션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왜 이런 사회적 현상이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Fake it love. 방탄소년단부터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트와이스까지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들도 K-팝 가수 정말 좋아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K-팝 가수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도 예외가 될 순 없는데요. 아베 정권이 역사, 영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한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일본 젊은 층들의 한국 사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일본인 체류자는 5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이민,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 세대가 중심인 분야에서 2000년 이후 일본 여성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 남성 입국자 수는 정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일본에서 프로듀서 101 프로그램 똑같이 포맷으로 제작했는데 이 출연자들의 상태가 이제 좀 엔딩 요정이라고 하는 네, 이렇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보면 눈이 돌아갈만 하겠죠?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 국제인구이동 통계에서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일본인의 체류 자격을 보면 한일 간 소원해진 관계를 보여주듯 관광통가로 입국한 일본인은 지난해 78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1년 5,498명에서 14.3%로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체류자 전체는 지난해 5,222명으로 2017년에 비해 16.8% 올랐으며 5년간 최고치였습니다. 몇 년간 고조된 일본의 혐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흘러간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흐름의 원인은 일본 여성의 한국 방문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일본인 91일 이상 체류자 총 인원은 초기 남성의 비중이 우세한 상황에서 점차 여성 우위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인 체류자 남녀 인원은 2001년 각각 4,790명 대 3,639명, 2002년에는 5,058명 대 3,632명으로 남성이 58.2%에 다다릅니다. 이 같은 추세는 2001년, 2004년 3년간 계속됩니다.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 2018년에는 남녀가 각각 1,199명 대 4,023명으로 여성이 역대 최고치인 77%를 차지하며 여성 우위로 역전됩니다. 그동안 이탈하는 남성의 숫자를 여성 체류자가 채워준 셈입니다. 체류 자격으로 보면 결혼 이민, 관광 취업, 유학, 영주, 일반 연수에서 특히 일본 여성의 압도적 선호가 드러납니다. 관광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관광 취업 자격 체류자는 집계 시점인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역대 최고치인 750명을 기록하며 관광 통과 체류자 이탈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관광 취업 체류자 증가분은 거의 전부 여성에 해당합니다. 일본인 남성 관광 취업 체류자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25명에서 65명 사이를 오가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관광 취업 체류자는 2000년 38명에서 시작해 2001년 83명, 2002년 105명으로 빠르게 상정합니다. 이후 2011년 457명에 도달하고 2018년에는 702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일본인 관광 취업 체류자 중 여성의 비중은 2000년 60.3%에서 2018년 93.5%를 차지해 사실상 여성이 해당 분야 증가세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결혼 이민 자격 체류자는 2013년부터 이미 남녀 성비 88대 554로 여성이 6배를 넘습니다. 이후 2018년 성비는 51대 601로 결혼 이민 자격 여성 체류자는 수치와 비중 92.2%라는 점을 봤을 때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유학 자격 체류자도 마찬가지로 2000년 남녀 성비 73대 97로 시작해 2018년 148대 1169명으로 여성이 규모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비중은 같은 기간 57.1%에서 88.8%로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유학 자격 체류자는 관광 취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해 일반 관광객 감소세를 만회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일본인 여성 체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분야에서 남성 체류자 수는 정체된 반면 여성 체류자가 급격히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관광으로는 성에 안 차는 일본 여성들이 아예 한국에 눌러 사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K-팝 등 한류 바람에 따라 일본 여성의 한국 선호도가 커진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본 유학생은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많이 늘었다며 특히 여학생이 많이 늘었는데 한류로 인한 한국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이 일본 여성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것처럼 젊은 세대의 문화들 사이엔 반감이 별로 없다며 주로 징용 문제나 역사 문제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역사 문제를 따질 시절이 아니지 않느냐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같은 젊은 층 중심의 항목에서 일본 여성 입국자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아예 장기 체류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렇듯 수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어떨까요? 한일 관계 경색에도 한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일본 10대 여성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산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트와이스의 춤을 추고 방탄소년단의 브로마이드를 수집합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쿄 시노쿠보 거리만 가봐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도쿄의 대표적인 한류거리인 시노쿠보에서는 K-팝 스타들의 사진을 사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 한국 화장품을 모아 파는 편집 매장 스킨가든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루 평균 7,000명이 방문하는 이 매장은 월 매출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한국에선 다소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도 여기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인 점원은 한국 화장품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다며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구매하는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핫도그와 호떡, 떡볶이, 꼬치, 튀김 등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로 줄을 섭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현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라주쿠, 신주쿠, 시부야 등 도쿄 쇼핑 중심지에도 한국 문화가 성행합니다. 스타일란다,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한국 화장품 의류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일본 의류 매장도 한국 풍옷과 한글 홍보 문구를 내세웁니다. 하라주쿠의 외국인 방문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올랐는데 일각에서는 한류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한류 문화를 욘사마나 변사마가 주도했습니다. 이 유명한 변사마의 콘서트 장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전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한류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바로 이 한류 문화였죠.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한류를 움직이는 세대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10대 후반, 20대 여성들로 한국의 스타일을 가와이, 가꼬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바로 동경 하라주쿠만 봐도 한국 화장품 매장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젊은 세대가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애띤 얼굴의 소녀들이 트와이스 멤버처럼 되고 싶다면서 한국 화장품 케이스가 예뻐서 좋다고 하며 한국 화장품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 걸그룹은 동경 그 자체의 대상입니다. 모바일 중고시장 앱 라쿠마가 패션에 참고하는 나라를 조사한 결과 10대 52%, 20대 32%가 한국을 꼽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선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구진이 나리따이 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28,300여 개가 검색됩니다. 이런 열기를 반영해 일본 유명 디자인 학교인 반탄 디자인 연구소는 한국의 패션과 화장법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도 개설했습니다. 심지어 후지TV의 토크쇼에는 10대 모델이 나와 일본 여고생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후지TV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일본의 부모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이나 미국의 것보다 건전하고 무해하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K-팝 아이돌 그룹만
부모들만 봐도 오랜 기간 힘든 훈련을 거쳐 꿈을 이룬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껏 한류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본 부모들의 생각은 노력해서 결과를 성취하는 자수성가, 셀프메이드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교육과는 일본 아이돌이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사나나, 모모, 미나, NCT의 유타, 펜타곤의 유토, 아이즈원의 이야와키 사쿠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K-팝 매니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지원 아래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K-팝의 본토 한국으로 와서 성공을 한 아이돌의 좋은 예입니다. 이 같은 한일 문화 교류는 바람직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를 아베가 망쳐놓고 있어서 그렇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닌 일본인들과의 문화 교류 자체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인기를 끌자 콧대 높은 백화점도 한국 브랜드를 입점시켰습니다. 시부야 109와 신주쿠의 루미네 에스트는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추, 디올릭 등 한국 화장품과 의류 매장을 들였습니다. 하라주쿠의 라인스토어와 갤럭시 전시관, 오모테산도 어피치 카페 등도 일본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선호됩니다. 10대가 한국의 이미지에 열광한다면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깊이 파고듭니다.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가 신선한 자극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국 화장품을 써왔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문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같은 한국 책도 읽었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한류 문화는 K-팝입니다. 시부야 타워레코드 매장 지난 3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싱글 앨범 홍보 사진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매장 중앙에 놓인 BTS 앨범 판매대는 텅 빈 채 매진을 알리는 문구가 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앨범은 발매 당일 46만 장 이상이 팔리며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신주쿠에 위치한 카페 여름은 K-팝 일본 팬들의 성지입니다. 한류에 새긴 핑크로 장식된 이 카페는 음료를 사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 담긴 컵홀더를 줍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팬덤 이벤트가 이곳에서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매장 직원은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카페를 열었는데 팬들의 요구로 지난 겨울부터 컵홀더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는 확실히 돈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달에만 TV 아사히, 후지TV, 리온TV가 각각 사인, 트윅스, 보이스 등의 리메이크 드라마를 방영하며 8월에는 NHK가 대군 사랑을 그리다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4대 지상파 TV가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류 열풍은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연사마 신드롬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지만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화력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재 10대, 20대 일본 젊은이들이 한류에 호감을 갖는 이유도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센터 원장은 젊은 층의 소비력은 떨어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류를 즐긴다면 소비력이 커졌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한류를 소비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즐겼는데 알고 보니 한국 거였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정치 상황은 취향을 즐기는 데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한류 문화를 즐기는가 반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문화 교류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고 42%가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윗도는 56%가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문화 교류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셈입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 또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29%와 12%였습니다. 응답자의 다수는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호감을 느끼는 이들보다는 싫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을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56%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답변은 13%, 싫다는 답변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누면 젊은 층의 호감도가 높았고 고령층에서는 혐오 감정이 뚜렷했습니다. 30세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한국이 좋다고 반응한 이들이 싫다고 답한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30대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이 싫어하는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41%가 싫다고 반응했고 7%만 좋다고 반응했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자세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48%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29%보다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나이 많은 세대가 아직도 한국을 일제시대 대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앞에서 들으신 대로 한국의 문화는 일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로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 보면 현재 혐한 세대라고 불리는 나이 많은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들과도 언젠가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페페TV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